290쪽에 A, B번을 보실 건데요. A, B번, A번을 보실 겁니다. 등기 신청은 임의 신청이 원칙이라서 등기 신청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아까 임의 신청이 원칙이니까 보존 등기 신청할지 말지는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네,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신청인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요.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할 겁니다. 이때 이 두 개의 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 대가적 의미가 발생하는 이 계약을 뭐라 부릅니까? 쌍무계약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쌍무계약의 의미는 쌍방 당사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채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즉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이 의무와 이 의무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갑이 이 의무를 이행할 때는 을도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거꾸로 이 의무가 이행이 되면 갑도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동시 이행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한도까지 동시 이행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게 되면 소유권 넘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되었다고 해서 갑이 을에게 곧장 등기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돈을 다 받아야지만 등기해줘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돈을 다 받은 시점부터는 등기해줄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가 되면 갑도 을에게 등기를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돈을 받은 시점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이 갑도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행을 해야 되느냐면 60일 이내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갑이. 따라서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돼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 안 되세요? 돈을 받았다면, 갑이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이행해 줘야 되죠. 돈을 받은 시점부터. 그렇죠. 그게 바로 멋있게 표현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 그 시점부터는 갑도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게 뭡니까? 등기 신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신청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60일 이내까지.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여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때 갑은 대금 채무, 대금 채권, 대금 채무가 발생합니까? 아니죠.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이니까 대금에 대한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죠.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한쪽 편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한쪽 편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편무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봤을 때 여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즉 편무계약이 체결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을이 갑에게 반대급부 이행합니까? 이행하지 않죠. 따라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60일 이런 문구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등기를 을의 이름으로 해줘야 되느냐면 이 의무가 발생한 시점, 이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갑은 이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무가 발생한 시점은 어느 시점일까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의무가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나타납니다. 요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어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신청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네, 60일. 네, 요거예요. 네. 그게 A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거기 니은은 아까 보신 것이고요. 디귿을 보시면 전매된 부동산. 이건 아직은 어려우실 거예요.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위 이전 계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위 이전 계약을 민법에서 아마 안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모르니까 지위 이전 계약을 본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서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 밑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소유권 등기 신청 의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 내용을 지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전 등기 신청 의무 하나,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둘. 이것도 할까 그냥? 네? 원하시면 하고 안 하는 게 낫겠죠. 하겠습니다. 이건 문제풀이 할 때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대금 채권이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입니까? 을. 이거는요, 을. 요거는 갑. 요거는 갑. 이때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할 겁니다.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할 겁니다. 이건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수준 높은 것 중에 하나예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일까요? 병. 요거는요, 병. 그 다음에 요거는 계약 당사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매매 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매매 계약을. 물론 증여 계약도 증여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이전되죠. 그래서 매매나 증여를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불러요. 소유권 이전 계약,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도 있습니다. 지금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요 매매 계약은. 맞습니까? 매매 계약의 당사자 누구예요?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얘 매도인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 을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지위에서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맞습니까? 이때 이 을과 병이 요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 당사자 지위 이전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위 이전 계약에 의해서 요 매수인의 지위가 고스란히 병에게 넘어가겠죠. 따라서 이 지위 이전 계약에 의해서 요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하는데 이 청구권은 누구에 대한 채권 채무입니까? 갑. 그러면 소유권, 이건 무슨 계약이라고 했습니까? 이건 소유권 이전 계약이고 그리고 이건 지위 이전 계약.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위 이전 계약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 만약에 이렇게 지위 이전의 계약이 체결되면 이거는 매도인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위 이전 계약과 소유권 이전 계약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표주자는 매매와 증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인 소유권 이전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 신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나타납니까? 어느 시점부터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까? 저기 그려놨는데 저쪽에 매매는 언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시점. 증여는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되죠. 맞습니까? 여기는 매매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그 다음에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 시점부터 이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을의 이름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우세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때 을이 병가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중간 생략 등기가 방지가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두 번째, 이 시점은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결국은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시키겠다는 겁니다. 매매나 증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점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매매는.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저쪽에서 보신 거예요. 그렇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시점.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시점에 을과 병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의 이름으로 해줘야 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이 시점부터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가 안 됐는데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까?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 갔어? 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이후에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 더. 여기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대표 주자는 매매 아니면 증여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점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을의 이름으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되느냐?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느냐? 이때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을과 병 사이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중간 생략 등기가 방지가 됩니까? 잘 따져보시면 이 시점에 을은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을의 매수인의 지위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병에게 넘어갔죠. 그러면 병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는 누구에 대한 권리입니까? 갑. 여기도 갑. 맞습니까?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는 없습니다. 등기 신청 의무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을은 모든 지위를 병에게 넘기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을의 이름으로 등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중간생략 등기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간생략 등기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좀 어렵죠? 알듯 말듯 그러시면 돼요. 한 번 듣고 알 수는 없죠. 네, 그게 바로 요 디귿의 전매된 부동산이에요. 유학집할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네, 지금은 지위 이전 계약의 개념만 아시면 돼요. 지위 이전 계약. 그러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되십니다.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시키는 계약. 그래서 요 매수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요 을에서 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위 이전 계약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292쪽을 보시면 거민계약서가 나오죠. 이 거민계약서 언제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등기 원인이 뭐일 때? 계약일 때.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뭐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하여. 네 번째,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거민계약서를 첨부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유증은 단독행위죠. 유증으로 인해 권리를 취득할 때는 거민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증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 거민계약서 첨부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신청할 때 거민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전세권 등기 신청할 때 거민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부동산일 때만 거민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선박 등기, 법인 등기, 공장, 재단, 저당 등기, 임목 등기 이런 등기 신청할 때 거민계약서 첨부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거민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구태여 거민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즉 강공소의 촉탁 등기 거민계약서 첨부하겠습니까?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당사자 중에 하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거민계약서 첨부하겠습니까?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거민계약서 나와 있고요. 거기 요건은 2개가 아니라 4개예요. 요 4개의 부동산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 그것까지 같이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 거민을 유하는 경우에서 첫째 줄 보시면 판결서 있습니까? 판결서 동그라미 치시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지라도 등기원인 증서가 계약서가 아닌 판결서일지라도 4가지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거민계약서 첨부해야 됩니다. 이때 거민계약서는 계약서에 거민을 찍는 게 아니라 판결서에 거민을 찍는 겁니다. 판결서에 거민을 찍어서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일 때 구태여 거민계약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느냐? 있습니다. 이유는요. 판결은 법원의 판단이죠. 맞습니까? 법원은 사법부예요. 거민은 행정부의 고유한 판단 영역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고유한 판단 영역인 거민을 사법부의 판결서 갖고 신청할 때 거민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판단을 대신한 결과가 돼버립니다. 이건 상권분립에 반하게 돼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판결서일지라도 이건 고유한 행정부의 판단 영역이라서 판결서에 거민을 찍어야 됩니다. 언제? 이 경우에는. 기억하셔야 돼요. 네, 판결서일지라도 거민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표가 나와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거민을 찍는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닐 때는 거민을 찍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2번 계약이 아닌 경우 거민을 찍겠습니까? 공매, 상속, 취득시효, 수용 이건 법률 규정이죠. 거민을 찍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민계약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이때도 거민을 받지 그 위에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거민은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거민계약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닐 때는 거민계약서 첨부하지 않아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죠. 거민계약서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거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거는 왜 첨부하지 않느냐면 이 거민권자와 이 허가권자 그 다음에 신고필증 교부권자는 일치합니다. 따라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신고필증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거민도 같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허가가 났다면 신고필증이 교부가 됐다면 별도의 검인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왜? 검인권자와 허가권자, 신고필증 교부권자는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거기 검인 절차를 보시는데 검인 절차 A에 이 검인 신청권자 암기되셔야 되고요. 맨 밑에 보시면 중개업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중개사가 아니라 중개업자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C의 첫째 줄 보시면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여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식적 심사합니다. 즉 첨부된 서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십니다. 매매 목록 거래가액 등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엔 좀 쉬고요. 나중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구분 건물과 대지 사용권 이거는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296쪽을 보십니다. 거기 표가 나와 있는데요. 표를 이걸 좀 보죠. 네. 이것도 표를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자이 아파트 1001동 건물이 될 테고요. 101호, 202호, 303호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구분 건물 소유자는 뭐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대지 사용권일 때는 이 대지 사용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죠. 그러면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이라는 대지 사용권은 어느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토지 등기부에 기록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이 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이 된다면 대지 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이제 버리고 용어가 뭐로 바뀐다고 했습니까? 대지권으로 바뀐다고 했죠. 대지권으로 바뀌게 되면 이 표제부 그쪽은 건물 등기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과 토지 등기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이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러면 갑이 여기 대지권도 있고요. 요 등기부를 보시면 1001동 표제부가 있고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쭉 가서 303호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다고 그랬죠.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요 하단부에 기록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 맞습니까? 여기에 기록이 돼버리면 이 부분은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건물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기능 두 개를 다 수행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요? 네. 그렇다면 대지권도 갑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9분의 1을. 지금 여기에 기록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갑은 303호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요 대지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해서 건물이 넘어갈 때는 토지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요 하얀색은 건물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하죠. 그 다음에 이 붉은색은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건물과 토지가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갑은 대지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대지권은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가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조만간 무슨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본등기가. 따라서 이게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303호만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 절차로 넘기자. 그리고 경락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되겠죠. 저당권 등기는 나중에 경락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게 안 되니까 요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세지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303호만 갑은 을에게 처분 제한 등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것도 가압류의 경우에는 아까 강제집행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강제경매 절차로 넘긴다고 그랬죠? 그럼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는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죠? 따라서 처분 제한 등기 됩니까? 안 됩니다. 가처분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처분 등기 강제집행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건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뺏어간다고 했죠? 채권자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 가처분 등기 되겠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303호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저당권 등기, 경매 개시 아니 처분 제한 등기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공통점이 뭐예요? 결국은 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요? 안 되셔요? 되셔요? 될 듯 말 듯? 이 구분 건물 소유권과 대지권은 항상 같은 사람에게 넘어가야 돼요. 이걸 대지권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등기는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소유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자 달라지죠. 따라서 이것도 이 등기의 전제가 되는 등기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이게 또 안 돼요. 이것도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안 어려워야 되는데. 두 번째, 이것이 이해하기 싫으시면 표를 외우시던지. 을에게 전세권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소유자가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네? 안 달라지죠.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가.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지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가. 안 달라집니다. 이건 가능해요. 이거 임차권 등기는 되겠습니까? 당연히 될 겁니다. 소유자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거 지상권 등기는 되겠습니까? 아니, 건물에 무슨 지상권 등기가 돼요? 지상권 할 때 지는 땅 짓자 아닌가요? 이건 건물 지금 303호 얘기하는 거죠. 지역권 등기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건 토지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이거 되셨을까요? 두 번째, 303호를 갑이 가지고 있으면서 요 대지권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 대지권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가등기 다음에 무슨 등기가 나온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요, 저당권 등기.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했죠. 저당권 등기가 되면 저당권 실행이 됐을 때 경락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조만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강제 집행할 때 하는 거죠.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면 채권자 이름이나 또는 경락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처음은 어렵겠지만 아주 쉬운 건데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셔도 돼요, 표를. 네.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데 을에게 지상권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건 토지니까 지상권이란 말 쓸 수 있죠. 지역권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전세권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임차권 등기 해줄 수 있을까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지분에 대한 용의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일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지분이 아니라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 9명의 구분 소유권자가 을에게 이러한 등기는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분이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이것이 출제가 된 적도 있고. 근데 이거 다 민법 지식이에요. 지금 알듯말듯 하죠? 그러면 돼요. 4월달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반복이 되면 되니까 요걸 기억하시면 표를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네, 민법 지식입니다. 요게. 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것 좀 보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했으니까 했죠? 뭐라고요? 이걸 해버리면 다른 걸 못해요. 그래서 이건 2월 달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쉬고 대신 유학집 할 때는 다 할 겁니다. 유학집 할 때는 시험에 나올 거 다 할 거니까 이번에는 좀 쉬고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301쪽에 합의에 관한 등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것 같긴 한데 네. 했다고요? 해도 또 할 거예요. 이 공유지분, 합의지분이 한 거 맞아요. 제가 기억이 나요. 다른 학원에서는 안 했는데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림은 똑같아요. 맨날 그리는 그림이 똑같은데 그 이유는 암기를 좀 하시라고. 이 가불병이 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공유, 그 다음에 합유, 그 다음에 총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유는 어떻게 소유하는 겁니까? 지분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이때 이 지분을 공유 지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합의는 어떻게 소유하는 겁니까? 지분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분을 합유 지분이라고 부릅니다. 총유는 어떻게 소유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단체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와 합의는 이 가불병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이고요. 총유는 가불병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네, 이건 단체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공유 지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가불병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예요. 이를 공유 지분이라고 부를 겁니다. 합의 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불병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소유합니다. 그러면 공유 지분과 합의 지분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그때는 합유라고 얘기하고 공동의 목적이 없다면 그때는 공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합의요. 공동의 목적이 없다면 공유요. 그러면 이 공유 지분은 가불병 사이에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자신의 지분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이를 지분의 처분 자유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죠. 네,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습니다. 이 지분의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똑같이 나눠 가는 거라고 했죠. 모든 점들을. 맞습니까? 이 부동산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점은 확대해보면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지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분은 부동산 전부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때 요 갑의 위치에 누가 들어가면 됩니까? A가. 그래서 이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합의 지분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왜요? 공동의 목적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합의 지분은 원칙이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그때는 지분은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칙이 처분의 자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합의 지분은 기록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다. 처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유라고만 기록합니다. 즉, 이 공유는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1번 소유권 보전, 공유, 그 다음에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공유 지분은. 그런데 합의 지분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합유, 갑, 을, 병 이렇게만 기록이 됩니다. 처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서 이제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지분의 이전 등기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지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지분의 이전 등기는 불가능해요. 지분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맞습니까? 대신 무슨 등기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합의 등기 명의인이 갑을병에서, 여기 갑을병에서 누구로 바뀌면 됩니까? A, 을, 병으로 바뀌면 되죠.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합의 지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한데 이때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고, 왜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대신 무슨 등기 한다고요? 합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름이 갑을병에서 A을병으로 바뀌었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되셨을까요? 네. 이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등기는 무슨 등기하는 겁니까?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것.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느냐. 이게 출제가 됩니다. 네? 변경 등기입니다. 이 공유일 때는 공동의 목적이 없죠. 그런데 합의로 바뀌면 공동의 목적을 기록해야 되죠. 요것만 추가시키면 됩니다. 소유권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공유에서 합의로 바뀌는 것은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해서 공동의 목적만 추가시키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공유에서 총의로 바뀌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겠습니까? 아니면 권리 변경, 소유권 변경 등기겠습니까? 이 공유는 누가 소유하는 겁니까? 갑을병이 소유하는 거죠. 3분의 1씩. 그런데 이 총유는 갑을병이 만든 권리 능력 없는 단체가 소유하는 거죠. 그러면 갑을병이 소유했다가 단체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유권 변경 등기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건 무슨 등기? 소유권 변경 등기. 이렇게 바뀌는 건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나와 있고요. 이제 판매 등기. 판매 등기도 예전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등기.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좀 보겠습니다.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갑은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하는데요. 을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이때 이 사업은
공공사업을 얘기해요. 공공사업. 예전에는 이 공공용지 등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을 일으키는 자, 사업을 시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요즘은 기업자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요. 사업시행자라는 용어를 쓰입니다. 보통은 이 사업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뺏는 거, 강제로 취득하는 거, 이를 수용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게 수용의 개념이에요. 사업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거, 이를 수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익적 사업, 공공사업 예를 든다면 여기에 강제로 뺏어서 대법원 청사를 짓고자 합니다. 대법원 청사를 짓고자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A가 을보다 선순위자죠. 따라서 대법원 청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소멸시켜야지만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소멸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이 수용을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면 이걸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승계취득이라는 것도 있고요. 원시취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여기서 승계취득은 이을승자에 이을계자를 써서 전 소유자로부터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걸 승계취득이라고 부릅니다. 원시취득은 근원 원자에 시작할 시자를 써서 맨 처음에 취득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불러요. 맨 처음에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승계취득은 전 소유자로부터 이어받아서 취득하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갖고 있는 권리만큼만 취득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자를 승계한다 라고 불러요. 이건 하자가 승계가 되고 이건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저당권 등기를 갖춘 상태예요. 이때 이 갑이 을에게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요. 승계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가 돼요. 즉 전 소유자가 갖는 권리만 취득합니다. 권리만큼만. 그러면 전 소유자는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걸 승계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면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면 맨 처음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니까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돼버립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은. 그러면 이 권리를 소멸시켜야지만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역은 승계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해야 돼요. 물론 이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에 취득합니까? 187조에 의해서 수용기일날 취득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게 되면 이 수용으로 인해서 등기를 갖춰야 되겠죠. 등기를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사업시행자가 되겠죠.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맨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니까. 맨 처음으로 취득하니까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면 등기 문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을이 등기소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등기가 신청이 될 텐데 이 부동산이 등기부가 없다면 그냥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누구 명의로? 을의 이름으로. 아까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등기부가 없다면 보존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되셨죠? 두 번째, 등기부가 있는 경우. 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록된 모든 등기를 말소해야 됩니다. 말소 등기를 하고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폐쇄해서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그렇죠? 기존의 등기를 다 말소 등기한 다음에 등기부를 폐쇄하고 창고에 집어넣은 다음에 원시 취득이니까 새롭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 비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지 말고 갑의 이름에서 곧장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기부가 있을 때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등기부가 없을 때는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 등기건 보존 등기건 뭡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다시요. 이전 등기건 보존 등기건 원시 취득이라 단독 신청입니다. 다만 등기부가 없을 때는 논리에 따라서 보존 등기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있을 때는 등기 경제상 보존 등기해야 되지만 보존 등기하지 말고 이전 등기하라고 하라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시 취득이지만 요 갑의 이름은 말소가 돼야 될까요? 존치시켜야 될까요? 이걸 말소시켜버리면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존치시켜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존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은 수용기일입니다. 그러면 요 시점부터 이제 소유자가 누굽니까? 네?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해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시점은 요 시점이에요. 그러면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네? 을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시점은 요 시점이죠. 그 이전까지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없는 자죠.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갔으니까. 하지만 등기 명의는 자신이 갖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다면 돈이 필요하면 병에게 요 시점에 각종 등기를 해주고 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이 각종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일 수도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동산 사기 아닙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은 소유권이 없는 자예요. 등기 명의만 갖고 있죠. 따라서 갑이 해준 등기는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직권 말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요 시점에 수용 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존 등기건 이전 등기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까? 말소해서는 안 됩니까? 이걸 말소해버리면 이거는 갑의 이름으로 된 등기를 얘기해요. 이걸 말소해버리면 이전 등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건 직권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갑을 존치시켜야지만 살려놔야지만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갑의 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이전 등기 명의건 보존 등기 명의건 직권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전 등기 해야 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이건 둘로 나눠서 판단하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말소해야 될까요? 말소해서는 안 될까요? 왜요? 네, 맞습니다. 원시 취득이라서. 그래서 수용기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시 취득이라서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수용기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왜 말소하는 겁니까? 무권리자의 차업은행이라서 말소하는 겁니다. 보통 이 책에서 이런 걸 설명 안 하는데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수용기 이전의 것은 원시 취득이라서 이유는 무권리자의 차업은행이라서 그래서 직권 말소는 똑같지만 근거는 다릅니다.
두 번째,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두 가지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용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은 토지수용위원회예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 존속을 인정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등기관이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네. 두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99번지, 여기는 100번지, 여기는 도로. 여기는 A 소유, 여기는 갑 소유. 그런데 A가 갑에게 통행지역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갑은 여기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통행지역권. 이때 을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요 100번지 토지를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대법원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법관님들도 여기를 통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거 말소시켜야 될까요? 존치시켜야 될까요? 존치시켜야 되죠. 즉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해서 안 될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 더. 요 시점에 갑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갑 사망 시점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상속인에게 넘어가겠죠. 상속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부터 상속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수용 절차는 누구를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되겠습니까? 상속인을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되겠죠. 보상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상속 등기는 이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굳이 직권으로 말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이게 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이게 방해가 됩니까? 또한 이 등기는 무권리죄의 처분행위로 인한 등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따라서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즉 수용기일 이전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수용기일 이후의 상속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무권리죄의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등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수용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하나 더 빼먹었네. 네. 여기 보시면 수용 절차가 실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된다면 보전 등기 말소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죠? 이거 말소해야 될 겁니다.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단독으로 말소할 겁니다. 이것도 말소해야 되겠죠? 어디 갔어? 이거 말소해야 되겠죠? 그럼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원시 취득이었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었죠. 그런데 이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는 공동 신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단독 신청이지만 말소는 공동 신청입니다. 왜?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다 보신 거예요. 특히 어디를 보시냐면 306쪽을 보시면 거기 동글뱅이 2번에 파란색으로 나온 부분이 있죠.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될 테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글뱅이 4번입니다. 4번을 보시면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나와 있습니까? 네, 요거를 별표 치시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건 암기가 안 돼요.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셔갖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재결의 실효, 재결은 수용을 얘기해요. 수용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세 신청.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문구 있습니까? 네, 공동 신청. 신탁에 관한 등기를 못 보겠죠? 네, 다음에 보겠습니다. 신탁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고요. 우리 교재가 좀 잘못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빠지지 마세요. 네, 요 신탁 등기는 그림 4개 그리면 끝나요. 4개만 그리면 가장 어려운 등기가 해결이 되니까 절대로 빠져주시면 안 돼요. 다음에는 신탁 등기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신탁 등기 보실 거고요.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등기를 다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또 다른 가장 어려운 등기 가처분 등기도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가처분 등기 신탁 등기, 가장 중요한 가등기, 가장이 들어가니까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만약에 빠지시면 한 너댓 문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네, 빠지시면 안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